네, 실제 코딩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왜 지금부터 시작인가 하면 우리가 코드 짠 게 별로 없잖아요. 네이버가 제공하는 토스트 UI에 대한 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이제 넣었을 뿐입니다. 근데 요 코드가 이제 시작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일단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자, 업데이트에 가서 add 토스트 UI 차트. 자, 토스트 UI 차트를 추가를 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해서 GitHub 쪽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작성된 결과가 잘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빌딩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드도 이제 여기까지는 로컬에서 돌린 거니까 뭐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듬을 게 이제 많은 게, 우리 그래프 한 개만 그렸잖아요. 분명히 그래프 한 개 그렸죠. 자, 이 토스트 UI 차트 한 개 그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뷰 애플리케이션이 지금 도는데, 지금 여기 보면 얘가 사실은 이제 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염두에 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돌리는데 두 개가 뜬 거예요. 두 개가. 두 개가 떴으면 두 개가 뜨지 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코드를 또 수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를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야 되고 이 차트에 대한 내용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석세스에서 이제 넘어가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통계 나왔습니다. 자, 통계 나와서 돌리면 이 서버 쪽에서도 통계가 잘 나오는 거 이제 볼 수가 있고 지금 얘를 보면 이제 동적인 느낌이 이제 나오잖아요. 동적인 느낌이 나오고 여기서도 내용을 다 이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게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돌리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로 돌리니까. 그림으로 했으면 이 효과는 안 나오죠. 근데 필요 없는 거 이제 제거할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능을 쓸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자바스크립트의 위력입니다. 근데 돌아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결과를 보면 어디서 돌아간다?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간다.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저렇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짜고 있는 거는 서버 프레임입니다. 서버에서 돌아가는 게 원칙인데 어떻게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갔지? 라고 하면 두 가지 조치를 우리가 취했습니다. 기억나나요? 어떤 거였는지? 일단 우리 사용하는 이 플러그인에서 요 플러그인이 동작할 때 얘의 모드는 클라이언트로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차트가 이제 Vue.js 상에서 구동될 때도 클라이언트 경우에만 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기능을 이제 만들어 주게 된 거죠. 그럼 차트는 이제 하나만 나와야 됩니다.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도록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이 코드를 건드려 보니까 자, 엑스포트 디포트 바깥에 변수를 하나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 차트라는 거를 한번 선언해서 얘를 이제 false를 합니다. false를 하고 차트가 다 그려졌으면 쇼 차트는 true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트 그리는 쪽에서도 차트 그리기 위해서는 쇼 차트가 아니고 그리고
프로세스도 클라이언트이고 이 경우에만 차트를 그리고 차트가 추루가 되면 자, 더 이상 그리지 않도록 하면 한 번만 그려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 이제 한 번만 그려지잖아요. 한 번만 그려주는데 자, 여기도 이제 옆에 갔다가 이렇게 가도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또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여기 갔다가 여기 오면 자, 여기에 있는 export default에 해당하는 view application, view 앱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파괴가 된 경우에는 이 차트를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차트를 안 그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차트가 그려지지 않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애플리케이션이 파괴되는 거는 언제 인식하는가 하면 우리가 자, 넥스트의 라이프 사이클을 봤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여기 destroyed라는 게 좀 보여지진 않네요. 그림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보이는데 자, 여기 created가 있다고 하면 created의 반대말은 destroyed이겠죠. destroyed. 그러니까 destroyed 했을 때는 초기화를 또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건 Next.js의 라이프 사이클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앱이 파괴될 때는 그림이 이제 안 그려졌다고 다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나타나고 다른 쪽 갔다가 다시 와도 나타나고 해야 되는데 또 이 경우는 또 에러가 막 생겨요. 왜 생기는가 하면 이 컴포넌트 쪽에 대한 처리가 좀 제대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이제 처리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릴 때는 뭐 그림 나온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지만 이 코드를 이제 깊숙이 들어가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아서 이 코드의 성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도록 또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 토스트 UI 차트는 이 차트를 그대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라인 차트를 좀 그리고 싶어요. 라인 차트. 라인 차트를 그리면 이 라인 차트가 이 아이디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디가 넘어갔으면 좀 좋겠어서 이 엘리먼트 네임을 받도록 이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라인 차트를 이제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 라인 차트를 이제 넘겼으면 여기 입력을 이제 엘리먼의 네임을 이제 받는데 요 엘리먼 네임은 여기서 이제 받도록 이렇게 코드를 좀 수정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점은 지금 좀 전에는 이 HTML 코드하고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완전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차트 이름은 이 함수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함수 바깥에 존재하는 거니까 자, 코드가 너무 엮여 있었는데 이걸 함수 입력으로 내가 바꿨습니다. 바꾸어서 이 엘리먼트 네임을 이제 추적해서 엘리먼트를 받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온 이 엘리먼트 네임이 스트링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얘가 스트링인지.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하는 거는 typeof라는 함수가 있죠. 얘가 만약에 스트링이 아니라고 하면 이제 못 그렸으니까 return false를 해준다. 그 다음에 자 얘가 스트링이면 자 element by id 이용해 가지고 다큐멘트에 있는 도움의 정보를 요
element, L 쪽에 이제 넘기겠죠. 근데 얘가 못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 아까도 에러 생긴 이유가 못 찾았습니다. 어떤 경우는 엘리먼트를 이제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도 밑에 진행돼 가지고 여기를 실행시켰으니까 에러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약에 요 엘리먼이 널이거나 이제 뭐가 나올 줄 모르니까 요 엘리먼이 undefined 이라고 하면 뭔가가 이제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는 return false. return을 그냥 해버립니다. return을 하도록 이제 했고, 우리 여기 바 차트 아니고 라인 차트 한번 그리자고 했는데, 자, 라인 차트를 잘 그렸으면 이번에는 return true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 따라가지고 코드의 그 다음 동작을 좀 바꿔줘야지 코드 실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토스트 UI 차트를 잘 못 그렸다. 느낌표라고 하면 리턴을 해버립니다. 리턴을 해버리면 쇼 차트는 이제 true가 안 되겠죠. 계속 폴스인 상태가 되니까 그 다음 반에 그리기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되면 이제 이 라인 차트가 얻어지게 되고 파일 베이스 갔다가 다시 한번 통계적으로 오면 이번에는 아까하고 다르게 그림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드를 좀 더 이제 에러가 생기지 않도록 코드를 다듬어 줘야 됩니다. 네이버에서 그러면 잘 만들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하면 코드가 무거워지기도 하고 좀 일반적으로 돌아갈 때 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듬어 주는 거는 사실 프로그래머가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차트에 대한 이해, 서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다 했으면 우리 업데이트 가서 업데이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버그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차트가 여러 번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수정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doccat 차트.view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걸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해봐서 업데이트를 다시 해줍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는 로컬호스트에서 돌아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넬로파이 쪽으로 보내서 서버 쪽에도 돌아가야 됩니다. 서버 쪽에도 돌아가는 거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 단계를 밟지 않고 가면 코드가 꼬이면 어디서 꼬였는지 찾지를 못해요. 코드가 어디서 꼬였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버그가 있다고 하면 자, 버그를 수정을 하면서 가야 됩니다. 자, 넬로파이 쪽에 돌아가는 거 한번 기다리고 자, 기다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할 때 요 통계적인 내용 강아지 통계를 한번 볼까요? 강아지 통계 중에 뭐 재밌는 거가 있을라나? 자, 얘는 월평균 애완동물 양육비라는 게 있네요. 양육비. 얘는 바차트로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바차트로 하면 자, 우리가 이제 요 코드를 조금 더 이제 잘 쓰기 위해서는 자, 우리 토스트 UI 차트가 있잖아요. 요 차트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차트는 라인 차트일 수도 있고 바 차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타입을 하나 받으면 좋겠어요.
차트 타입이라 할까요? 차트 타입을 하나 받아서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타입. 요 차트 타입을 이용해서 만약에 요 차트 타입이 자 라인이다 라고 하면 라인 차트를 돌리고, 아까 우리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차트 타입이 바라고 하면 바 차트를 이제 돌려줘야 되겠죠. 자 얘는 바 차트. 그러니까 바 차트 할지 라인 차트 할지 사용자가 선택하게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드를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요 차트는 자 이번에는 바로 그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 양육비라는 정보를 좀 주고 싶어 하니까, 자, 바 차트를 우리가 한번 돌리도록 이제 코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제 바꿀 내용은 여기 있는 이 차트의 옵션에서 크기가 사실 얼마가 될지는 몰라요. 이 차트의 크기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보통은 이 토스트 UI 차트를 쓸 때 요 위스하고 하이트는 다 오토로 둡니다. 오토로.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크기를 명시하지 않고요. 자, 오토로 두게 되면 얼마로 할지 또 모르기 때문에 에러가 생깁니다. 그럼 오토로 두지 못한다는 게 아니고 요 컨테이너, 그러니까 HTML 쪽에 있는 그 돔에 위스하고 하이트를 이제 명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여러분이 그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얘는 오토로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 크기를 얼마로 할 건지는 토스트 UI 쪽에서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 위에 있는 우리가 코딩하기 편한 그러니까 HTML 쪽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요 코드에다가 이 스타일을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스타일을 자 위스는 100% 하고, 자 하이트는 아까 한 300은 괜찮은 것 같으니까 300 픽셀로 하라 라고 그냥 해주면 됩니다. 해주면 여기에 맞게 차트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를 줄이면 더 이렇게 자동으로 막 줄이는 모양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토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위스 100%라는 거는 현재 요 칼럼이 차지하고 있는 그 영역 전체를 다 쓰라는 거니까 칼럼 크기에 따라 가지고 위스가 사실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한번 해봤고, 그러면 이제 옵션도 여기에 있는 토스트 UI 차트에서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도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불편해요. 사실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불편합니다. 자바스크립트 가서 이제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도 사실은 바깥에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여기 데이터는 입력을 받아서 그리는 게 맞고, 그럼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쓰는 뷰 컴포넌트 쪽에 데이터가 들어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는 그 독에 아까 데이터 이름이 뭐였죠? 이 데이터 이름 이제 좀 의미 있게 하려고 하는데,
계약육 시작 연도. 뭐, 몇 개 다 있네요. 양육비. 독머니라고 합시다. 독머니. 독케어링 머니라 할까요? 독케어링 머니. 자, 그러면 여기 어떤 건가 하면 5만원, 10만원. 그러니까 여기가 20.2. 여기 얘를 보면서 한번 해보면요. 자, 의미 있게는 이제 해야 되니까 5만원 이하. 얘는 X축으로 들어간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카테고리가 자, 여기 이제 차트에 따라서 좀 다른 거긴 한데, 우리 바 차트로 이제 하는 거니까, 여기를 5만원 이하. 일단 두 개만 한번 해봅시다. 하고, 5에서 10만원 이하. 카테고리 두 개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잡아봐서, 이름은 얘는 전체가 되겠고, 데이터는 얘는 이제 20.2. 예, 당연히 퍼센트겠죠. 자, 이 퍼센트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4.4. 이렇게 해서 바 차트를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리즈가 이제 undefined 됐다. 여기 우리가 데이터를 안 넘겨줘서 그랬네요. 도캐링 머니를 이제 넘겨줬어야 되는데 안 넘겨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하면 지금 5만원에서 이제 10만원, 5만원, 10만원 뭐 요런 거를 우리가 바 차트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 차트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의미 있게는 대입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5에서 10만원이고 10에서 15만원. 수학적으로는 미만이라고 해야겠네요. 초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19.7, 그 다음에 22.0. 무응답도 있었네요. 13.6. 무응답까지 해서 전체 하기도 하고, 남자, 여자에 대한 것도 이제 있고요. 차트는 뭐 여러 개니까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대로 차트는 한번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남자 있고, 여자도 있고. 자, 남자, 여자 있고, 얘 보면 19.7, 23.4, 17.7, 23.6, 그 다음에 15.6, 밑에는 20.7, 21.5, 20.7, 그 다음에 11.9.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이제 우리 결과 보면 우리 바 차트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우리가 뽑을 수가 있고요. 남자, 여자로 볼 수도 있고, 뭐 전체로 볼 수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 정보가 또 사람들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불마 CSS를 적용하는 게 좋은데, 우리가 메시지로 이제 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 메시지로 해서 아티클로 한번 해볼까요? 아티클로. 자, 메시지를 이제 표현을 해 주는데, 요 메시지에는 자, 메시지 헤더하고 메시지 바디를 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요 바디에는 당연히 요 차트를 이제 넣어 줄 거고요. 자, 요 메시지 헤더에는 아까 이름이 뭐였죠? 얘가 월평균 애완동물 양육비. 양육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요 내용에 출처도 밝히는 게 좋으니까 우리 출처를 밝혔던 또 코드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 그냥 복사해 가지고 오죠. 뭐 다시 우리가 칠 필요는 없으니까. 자, 요 정도로 이제 복사해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처 갖고 와서 자, 컨텐트로 이제 영역은 만들어 놓고요. 얘 이름이 한국애견신문이에요. 한국애견신문. 이걸로 이렇게 링크까지 이제 걸어줍니다. 자, 출처 한국애견신문으로 해서 요 그림을 딱 그려서 이제 사용자에게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칼럼 2개로 했으니까 하나가 이제 모자란데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다듬어서 이제 코드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도 이제 필요하면 이걸 그대로 이제 그림을 이제 그려주면 되는데 요 차트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여기서 보면 또 어떤 거 할까요? 자, 뭐 계약육 시작 연도, 계약육 시작 연도는 이거는 우리 차트를 좀 바꿔서 우리 바 차트로 한번 해봤는데, 자, 얘를 보면 파이 차트 같은 것도 많이 쓰거든요. 자, 요렇게 파이 차트, 파이 차트를 보면 카테고리는 그냥 하나만 적고 시리즈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적게 되잖아요. 이 파이 차트를 사용하는 거는 자, 이름은 그냥 파이 차트일 것 같은데 중요한 이 차트 이름을 지금 안 주고 있네요. 자, 여기 이름은 아마 비슷하게 같다고 하면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쓸 때 얘가 이제 파이 차트가 될 겁니다. 파이 차트가 될 거니까 만약에 차트 타입이 파이로 들어오면 파이 차트를 이제 호출을 하라 라고 해주면 이제 될 겁니다. 파이 차트. 그럼 여기서도 보면 차트를 그릴 때 아까 요 이름, 요 데이터 이름에 따라서 한번 해보면 파이 차트 하는데 계약육 시작 연도. 그러면 여기 데이터를
여기 넣을 때 컨스트롤에서 그러니까 독의 스타트 이어. 자, 얘는 객체로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객체로 넣어주는데 이름은 일단 카테고리. 얘는 이름이 아까 뭐였는가 하면 계약육 시작 연도입니다. 자, 시작 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리즈로 들어가는데, 또 이렇게 들어갔고, 네임 데이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임 데이터가 하고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하는 거는 샘플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그냥 하는 겁니다. 샘플에 나와 있는 거 보면서. 옵션도 이제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옵션을 다 한번 테스트 하지는 않고 여기 그냥 간단하게 있는 내용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기도 요 그림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러니까 맨 첫 번째는 2000년 이전. 이 데이터는 11.3 나왔고요. 이 객체가 이제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걸 더 여러분이 잘 하려고 하면 이 데이터 받는 거를 제이슨으로 만들어도 이제 좋아요. 제이슨 만들어서 이 현재 폴더에 있는 우리 넥스트 서버에 있는 제이슨을 그냥 읽어드리는 방법으로 하는 것도 이제 괜찮은데 그건 이제 여러분이 그냥 편하게 이제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서는 더 이상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2005년부터 9년까지 12.9 2010년에서 14년이 28.3 그 다음에 2005년 이후 또 28.3 네, 무응답 답이 7.0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차트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이번에는 파이 차트로 한번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파이 차트라는 엘리먼트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 스타트 이어를 데이터로 이제 넘겨줘야 되고요. 그러면 그 옆에 이제 칼럼 쪽에 똑같이 이제 해줘야 되니까 이건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아티클 복사해서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름을 파이 차트라고 이제 엘리먼트 아이디를 바꿉니다.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계약육 시작 연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파이 차트도 한번 그려지는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 차트가 또 예쁘게 그려진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이 차트가 예쁘게 그린 거 볼 수가 있고 얘는
지금 옆에 그림은 좀 커 보이는데 얘는 좀 그림이 작아 보이잖아요. 작아 보이니까 요 그림도 조금 이제 크게 하고 싶으면 얘를 파이 차트인 경우는 400, 얘는 이제 라인 차트였네요. 파이 차트는 하이트를 400으로 이렇게 키워도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이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이 이제 더 크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기에 있는 이 스타일을 내 마음대로 좀 바꾸고 싶다, 이게 좀 동적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면 이 스크립트 쪽에서 여러분이 변수를 선언을 해줘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얘는 선언을 해줄 때 지금 뷰 앱 쪽에 이제 선언을 해야 되니까 여기 데이터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에 객체로 사용을 해서 이름은 뭘로 할까요? 차트 하이트라고 할까요? 차트 하이트. 차트 하이트를 예를 들어 나는 300으로 하면 요 차트 하이트에 따라 가지고 요 차트의 높이를 내가 동적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요 값을 내가 바꾸고 싶으면 지금 뷰 앱에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HTML 태그의 키가 Vue.js 방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게 뷰바인드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뷰바인드 워낙 많이 쓰니까 그냥 콜론만 찍어도 됩니다. 콜론만 찍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이 코드를 이제 적어주면 되는데 지금 HTML 쪽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거라 여기는 이 적으려고 하면 자, 요 다운표 중에서 이제 꺽쇠 다운표를 좀 써야 됩니다. 꺽쇠 다운표를 쓰면 요 안에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달러 표시하고 중괄로 한 다음에 여기서 차트 하이트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라인 차트의 그 높이를 Vue.js에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자 114에 이제 에러인데 자, 뭔가 코드를 잘못 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114 여기 쉼표가 있어야 되는데 쉼표가 빠졌네요. 자 이번에 보면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안 키워서 그런 거고 차트의 사이즈를 400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400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커졌죠. 훨씬 커진 모양을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요 내용이 이제 서버에서 잘 돌아가면 우리가 차트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충분히 잘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커밋을 하는데 자, add line and pie chart 얘를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를 한번 해봅니다. 자, 강량의 통계에 가서 자, 현재로는 이제 업데이트는 되지 않았으니까 옛날 게 이제 뜨는 거고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거를 기다려서 그래서 이 로컬호스트에서 되는 거는 우리 잘 확인했고 실제 본 게임은 클라우드 서버에서 돼야 됩니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되지 않으면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 경우는 디버깅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 내 PC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넬르파이 서버 쪽에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드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바꿔가야 됩니다. 단계적으로 확인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만들었던 차트가 예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응답 2015년 이후 이런 거를 제거하면서 우리가 동적으로 이 데이터를 다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 주제에 맞게 이제 한다면은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이제 서비스하는 이 서버의 능력이 굉장히 크다고 이제 이 웹사이트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여러 차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준 거는 네이버가 만든 토스트 UI 차트의 사용법을 이제 알려준 거고, 자, 이게 Nuxt.js하고 결합됐을 때 내가 Nuxt.js의 각종 옵션을 어떻게 내가 바꿔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이외에도 뷰에도 뷰 차트가 있거든요. 그다음 나머지 다른 차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입맛대로 사용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이 동적인 이 웹서버를 쉽게 구현할 수 있을 겁니다.